서진은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민우는 새벽 5시면 일어나 서재로 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발을 슬리퍼에 밀어넣으며 서진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 설거지, 빨래, 저녁 메뉴 결정,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기 전 집안을 정돈하는 일, 모든 것이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커피 향이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민우가 이미 내려놓은 머그잔이 싱크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잔을 들어 올려 설거지통에 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도자기가 차가웠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할 거야? 서재 문이 열리며 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냉장고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려고요. 어제도 국이었잖아. 그럼 뭐 해드릴까요? 민우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진은 냉장고 안의 재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부, 애호박, 소고기. 그녀는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대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엔 이렇지 않았습니다. 5년 전 민우는 다정했습니다. 그는 서진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습니다. 프로포즈를 할 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삶도 행복할 것 같아요. 서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 후 1년은 괜찮았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웃었고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승진을 하고 난 뒤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서진이 말을 걸면 그는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는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불은 왜 켜놨어? 전기세 생각 안 해? 설거지할 때 물 너무 세게 틀지 마. 옷은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게?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서진은 처음엔 그가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든 거겠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투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대체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하는 거야? 이렇게 살 거면 결혼은 왜 한 거야? 서진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대꾸하면 싸움이 되었고 침묵하면 그가 더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틀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계란의 가장자리가 노릇하게 익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확히 3분 후 뒤집개로 계란을 접시에 옮겼습니다. 아침 차렸어요. 서진은 식탁에 접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서재에서 나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는 포크로 계란을 찔러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노른자가 너무 익었잖아.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접시 앞에 앉아 빵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출근하고 나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고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나니 오후 2시였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소리는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서진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메시지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 수진이었습니다. 요즘 어때? 보고 싶다. 이번 주 시간 되면 밥 먹자. 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그런데
이번 주는 좀 바빠. 다음에 연락할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바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잘 지내? 라는 질문에 응, 잘 지내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저녁 6시 서진은 부엌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7시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며 상을 차렸습니다. 정확히 7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덤덤했습니다. 서진은 앞치마를 벗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씻고 오세요.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서진은 민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언제나처럼 무표정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 힘든 일 있었어요? 별로.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힘겨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민우가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수도꼭지를 잠그고 뒤돌아보았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마치 저녁 메뉴를 이야기하듯, 날씨를 이야기하듯. 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 드디어 일어났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 밀려왔습니다. 알겠어요. 서진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을 떠올렸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자신이 무엇을 더 잘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서진은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서재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우는 아직 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발소리를 죽이고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때 서재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이제 곧 끝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서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이 시간에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민우의 목소리는 그녀가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하고 살아있었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텅 빈 눈동자. 거울 속의 여자는 서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서진은 빨간 인주를 묻힌 도장을 종이 위에 찍었습니다. 동그란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민우는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고 서류를 접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진행할 거야. 재산 분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민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잠들기 전 문단속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현관문, 베란다 창문, 방문 모두 잠겼는지 손으로 흔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현관 신발장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분명히 닫아두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어젯밤에 현관 나가셨어요? 서진이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왜?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서진은 신발장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사흘 후 서진은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회사에 나간 상태였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여는 것 같은, 손잡이를 돌리는 것 같은 소리. 서진은 책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어락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기록은 없었습니다. 아침에 민우가 나간 이후로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귀가 잘못 들은 걸까? 서진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현관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복도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가 돌아왔을 때 서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낮에 혹시 집에 누가 왔었나요? 민우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현관에서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요. CCTV는 확인했어?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신경 쓸 거 없으면 그런 거나 신경 쓰고 있네. 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서재 책상 위의 서류가 어제와 다른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욕실 수건이 사용한 흔적이 있었는데 서진도 민우도 쓴 기억이 없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생수병이 하나 줄어 있었습니다. 누가 집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서진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이상해요. 그럼 뭐가 이상한데? 증거라도 있어?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집안에 자신 말고 다른 존재가 있다는 느낌. 당신 요즘 이상해. 이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민우는 말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서진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쯤 서진은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를 꺼낼 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몸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복도, 현관.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불을 켜려고 스위치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고리를 만지는 것 같은 소리.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도어락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서진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소리가 들렸다고? 누군가 있는 것 같다고? 증거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민우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현관에서 그만해. 민우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정신과라도 가봐. 이건 정상이 아니야. 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좌절감이었을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우가 출근하고 나자 서진은 집안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방마다 구석구석 무언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 서진은 서재 앞에 섰습니다. 민우는 서재를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그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서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책장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볼펜, 메모지, 명함, 평범한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서진은 다음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보험 서류, 계약서. 역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서랍을 열 때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안에 휴대전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기종이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확인.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서진은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무엇을 확인한다는 걸까요? 그녀는 다른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번호로 여러 번 전화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휴대전화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가 왜 이런 전화기를 숨겨두었을까요? 그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녀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지만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집안의 이상한 흔적들, 현관의 소리, 그리고 숨겨진 휴대전화.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우가 돌아왔을 때 서진은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들어간 것도 휴대전화를 발견한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민우는 텔레비전을 켜고 서진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는 알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알아야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진은 오후 내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우는 오늘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혼자였습니다. 저녁 8시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경찰에 전화할까요? 하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남편이 휴대전화를 숨겨두었다고? 집에 누가 들어오는 것 같다고?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느낌뿐이었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비는 더 세게 내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진은 일어나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금 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현관문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9시 30분. 민우는 보통 11시쯤 들어왔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몸을 굳혔습니다.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삐삐삐.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고음.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삐삐삐. 또 틀렸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어락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카메라에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삐삐삐삐삐. 5번 틀리자 도어락이 잠시 작동을 멈췄습니다. 서진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가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도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도어락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12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제 집에 누가 문을 열려고 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담원은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서진은 주소를 말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현관 쪽에서 계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무언가를 조작하는 소리.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안전한 곳에 계세요. 문을 열지 마시고요. 네. 네. 전화를 끊고 서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도어락에서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B-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남자는 서진을 보았습니다. 서진도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만 보였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눈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었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것, 칼이었습니다. 서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자는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어올 뿐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뒤로 물러나다 소파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균형을 잡고 주방 쪽으로 뛰었습니다. 남자는 빠르게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주방에서 서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칼, 가위, 뭐든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과도였습니다. 작고 무딘 칼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서진은 과도를 들고 남자를 마주했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3미터 정도였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마치 그녀를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움직였습니다. 빨랐습니다. 서진은 반사적으로 과도를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남자의 팔을 스쳤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붉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남자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서진은 식탁 반대편으로 도망쳤습니다. 식탁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남자는 서진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놀라움? 아니면 흥미? 경찰 불렀어요. 곧 와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그는 알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 그는 식탁을 돌아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도 반대편으로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빙빙 돌았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식탁을 넘어왔습니다. 서진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거실로, 현관으로. 남자는 그녀를 쫓았습니다. 서진은 현관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서진은 과도로 그의 손등을 찔렀습니다. 남자가 손을 놓았습니다. 서진은 그 틈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계단 쪽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서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목소리가 계단참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계속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서진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자는 없었습니다. 건물 입구는 어두웠습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서진은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누가 집에 들어왔어요. 칼을 들고. 서진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녀를 진정시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경찰차 옆에 서서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분 후 경찰관들이 내려왔습니다. 집 안 확인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도어락도 멀쩡하고요. 흔적이 없어요.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닌지. 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착각? 그녀는 분명히 봤습니다. 칼을 든 남자를, 그의 차가운 눈을, 그의 손을 과도로 찌른 감촉까지. 과도는 어디 있어요? 집 안 주방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흔은 없었고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주변을 더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집에 들어가도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민우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연락했던 것입니다. 그는 취한 얼굴로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진은 그를 보았습니다.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부터 말해야 할까요?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뭐, 칼을 들고 저를 공격하려고. 민우는 경찰관을 보았습니다. 경찰관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흔적이 없다고요? 네. 집 안에 침입한 적이 없습니다. 민우는 서진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집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모텔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좁은 방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민우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를 보았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올 것입니다. 서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그 통증이 그녀를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CCTV가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흘 후 경찰이 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건물 외부 CCTV에 남자가 찍혔다고 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 서진이 뛰쳐나온 직후 나가는 모습,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는 그녀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 아십니까? 서진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기억하지 못할 그런 얼굴. 처음 봅니다. 남편 쪽 지인일 가능성은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의 친구나 동료 중에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남자 전과가 있습니다. 절도 폭행. 그리고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청부 폭행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혐의 처리됐지만요.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청부. 누군가 그를 보낸 것입니다. 남편분과 얘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서재 서랍 속 휴대전화, 새벽의 통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라는 메시지.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민우는 이틀 후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서진은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문자가 왔습니다. 민우가 아니었습니다. 형사였습니다. 남편분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한번 오십시오. 서진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는 그녀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남편분이 자백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청부살인을 의뢰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그리고 형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생명보험금도 목적이었습니다. 부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 수억 원입니다. 서진은 서류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망 시 수령인은 민우였습니다. 그녀는 이 보험을 가입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민우가 대신 처리했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용의자는 계획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흔적이 남지 않도록 처리했고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획도 완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을. 재판은 다음 달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진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진은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석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녀는 저 아래 앉아 있는 민우를 보았습니다. 그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렸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는 서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배우자입니다. 이혼 절차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을 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서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집에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고 물건들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말했습니까? 네.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의 일, 침입자의 모습, 자신이 느낀 공포,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우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혼을 원한 쪽은 누구였습니까? 피고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구치 증인을 해칠 이유가 있습니까? 이혼하면 되지 않습니까? 서진은 변호사를 보았습니다.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하지만 그건 추측 아닙니까? 아닙니다. 피고인이 자백했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서진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서진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대학 동기. 서진이 연락을 끊었던 친구. 어떻게 여기를. 기사 봤어. 그래서 왔어. 수진은 서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있던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얼마나 울었을까요? 서진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을 것입니다. 수진은 웃으며 그녀에게 티슈를 건넸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무슨 소리야? 내가 미안할 게 뭐 있어. 나 많이 힘들었어. 알아. 다 알아. 수진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났습니다. 민우는 살인교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진은 방청석에 앉아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금전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입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서진은 보았습니다. 후회일까요? 아니면 그저 두려움일까요? 서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서진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늦은 오후였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수진이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5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우가 원하는 것, 민우가 싫어하는 것,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서진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찾고 싶어.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천천히 찾으면 돼. 두 사람은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서진은 그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걷고 있다는 것을, 너무 당연한 것들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자.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작고 따뜻한 국밥집이었습니다. 오래된 식당이었습니다. 서진은 뜨거운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입안에서 열기가 퍼졌습니다. 맛이 느껴졌습니다. 짭조름하고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맛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웃었습니다. 그래, 맛있지. 밥을 먹으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날씨, 드라마, 요즘 읽은 책, 특별할 것 없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그것이 소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밤이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거리는 조명으로 밝았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줄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정말? 응. 이제 괜찮아. 수진은 서진을 안아주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알았지? 고마워. 서진은 혼자 걸어갔습니다. 거리를 걷는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걸었습니다. 임시로 얻은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그녀의 공간이었습니다. 서진은 불을 켜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서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리의 가로수에 연초록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긴 겨울이었습니다. 판결이 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이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혼자 장을 보고, 혼자 밥을 짓고, 혼자 잠드는 것.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배운 것이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혼자라는 것이 고독이 아니라 자유일 수 있다는 것을. 서진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작은 주방에서 향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머그잔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산책하는 노인, 학교 가는 아이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서진도 이제 평범한 아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자고 있었어? 아니, 깨어 있었어. 오늘 점심시간 돼? 같이 먹을까? 응, 좋아. 그럼 12시에 회사 앞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연락했습니다.
밥을 먹자고, 커피를 마시자고, 그냥 얼굴이나 보자고. 서진은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폐를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말했습니다. 폐가 아니야. 나도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래. 서진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관계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을. 오전 10시 서진은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2달 전부터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 3일 4시간씩.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서진 씨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서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섰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 일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하루를 채워가는 것. 점심시간이 되어 서진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수진이 근처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아니, 방금 왔어. 2 사람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때? 수진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많이 괜찮아졌어. 정말? 응. 처음엔 밤마다 악몽을 꿨어. 그 남자가 다시 오는 꿈. 문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뛰었어. 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덜해. 가끔 무서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해. 내가 살아남았다고. 그리고 이제 안전하다고. 수진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해. 넌 정말 강해.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고 싶었어. 그게 다야. 음식이 나왔습니다. 2 사람은 천천히 식사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집 들어올래? 엄마가 보고 싶대. 수진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서진을 딸처럼 아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결혼 후 서진이 연락을 끊었을 때도 명절마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서진은 한 번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을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데. 미안해. 그동안. 그만해. 엄마도 다 이해하셔. 그냥 얼굴만 보여줘.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고마워. 식사를 마치고 2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서진은 다시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근무를 마치고 저녁 6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동안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1년 전의 자신을. 그때 그녀는 무엇을 느끼며 살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견디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완전히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그것들이 그녀를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작은 공간이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책장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1 달 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상담사가 권했던 것이었습니다. 매일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라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서진은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날이었다. 봄이 왔다는 것을 느꼈다. 수진과 점심을 먹었다.
그녀가 나를 대단하다고 했다. 나는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하다. 서진은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가끔 여전히 무섭다. 갑자기 심장이 뛸 때가 있다. 하지만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공책을 덮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서진은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칼을 든 남자, 비 오는 계단, 경찰 사이렌.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과거였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살아남았고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진 씨 맞으시죠? 저 민우 어머니입니다.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판결 이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전화해서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제 아들이 당신에게 그런 짓을 했는데 어머니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요. 제가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서진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서진 씨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용서가 뭔지. 하지만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러니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후련함이었을까요? 둘 다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조명이 만드는 희미한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그녀는 민우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계속 묶어두어야 할까요?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 무게를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벼운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원은 조용했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계속 카페에서 일할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배울까요? 학교로 돌아갈까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찾아가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이제 시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꽃집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화분을 하나 샀습니다. 초록잎이 싱그러운 식물이었습니다. 잘 키우세요.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와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서진은 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잎들이 반짝였습니다. 잘 자라. 서진이 속삭였습니다. 식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돌보면 자란다는 것을,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 꽃을 피울 것이라는 것을, 자신처럼. 서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녀도 이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픔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희망도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진짜로.